네, 이번 시간은 메트로니다졸의 메커니즘부터 해서 적응증,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메트로니다졸은 일단 휴먼셀에서는 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생 생물 있죠. 원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기성균에서 잘 듣는 그런 이제 약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라든지 그람 네가티브 라지 있죠. 막대균 이런 거에서도 별로 효과는 없어요.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기성균 하면 또 농약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조금 해농량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현기성균이 듣는다고 해농량에서 메트로니다졸을 단독으로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잡균, 호기성과 현기성균이 막 그쵸,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 단독으로 폐농량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요, 현기성균은 보통 우리가 횡격막 기준으로 아래쪽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복강 내 감염 있죠. 그럴 때 많이 쓴다라는 거. 조금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착각하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메커니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나이트로 이미다졸이라는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요.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놈이 자, 산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었을 때 그리고 전자를 얻었을 때 우리가 환원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그쵸? 페레독신은 전자를 얻게 됩니다. 환원형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 전자를 모아서요. 어디다 갖다 주냐면 다시 그쵸 이렇게 나이트로 이미다졸 구조에다가 갖다 주면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이게 지금 바로 프리라디칼을 표현해 놓은 건데요. 자, 이 라디칼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면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자유 라디칼, 산소 라디칼, 그쵸? 우리 세포에 독성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걸 이제 없애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이제 그쵸 굉장히 불안정한 이 구조가요. 자, 바로 이제 그 세균, 그쵸 뭐 현기성균이라든지 아니면 원충에 있는 핵산 물질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쵸 그렇게 이제 물질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트로니다졸의 기전입니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은요 초장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겠지만 그쵸. 사람 휴먼셀에서는 잘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잘 받지 않고요. 현기성균이나 원충에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도 그쵸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쵸 일반 세균에는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오 어벨러빌리티라고 해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해서요. 그쵸? 혈액 내로 흡수돼서 표적 조직으로 얼마나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그쵸? 우리가 이제 약을 먹어도 그게 얼만큼, 그쵸? 진짜로, 효율을 내는지,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농양으로도 잘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장기 이행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임신 3개월 이내는 되게 금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사항이겠죠, 그쵸? 자, 왜냐면요, 여성에 있어서 이제 질염을 일으키는 트리코모나스 있죠. 요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치료제로 메트로니다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쵸? 임신 때, 임신 초기일 때 혹시 질염에 걸렸을 때, 요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웬만큼 그쵸. 그러니까 이득과 어떤 위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득이 그쵸. 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써볼 수는 있겠지만요. 보통 금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게 있죠. 위막성 대장염이죠. 그쵸. 슈도멤브라노스 콜라이티스에서 경증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경구로도 쓸 수 있고 주사제로도 쓸 수 있죠. 그런 거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쵸.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세균이 아니라 그쵸. 원생 생물이라든지 현기성균 이런 것으로 쫙 깔려가 있죠. 그쵸.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그쵸. 저항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쵸. 횡격막 아래 그리고 복강 내 감염증에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H. 파일로리 그쵸.
3제, 4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트로니다졸이 여기 끼어 있다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신경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무조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세파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혐주 효과라고 해서요. 우리 인체가 이제 술을 싫어하도록 그쵸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쵸 메커니즘부터 해서 적응증 뭐 보통 적응증이라기보다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부작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